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집 앞에 도로공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기나긴 대장정의 주역들에게 지금 이곳 여러분들은 우리 서민들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안전이 없다면 이 대장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모두가 서로의 안전을 챙겨주는 위대한 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따뜻한 위로와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동료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도 위험한 곳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주체들에게, 생생경제의 청취자분들에게 저도 같은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이 없다면 이 대장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019년 7월 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일본 무역 제재 관련 뉴스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같은 주제로 오랜 시간 동안 뉴스가 쏟아지면요, 어떤 점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해야 할지 늘 고민입니다. 오늘은 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왜 일본과 우리 무역은 이런 구조일까요? 일본 무역 수지 적자는 항상이고 핵심 기술이나 소재를 수입하는 건 늘 우리고요. 이런 말 하기엔 좀 이른 것 같지만 그래도 위기가 기회라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과 무역에 대한 근본 체질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정인교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 정인교입니다. 교수님, 이번 일을 계기로 한일 간 무역 관계를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에게 파는 양이 많은 거죠? 우리가 일본에게 파는 양보다요. 그렇습니다. 작년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서 546억 달러치 수입을 했고 수출을 305억 달러에서 241억 달러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을 했죠. 네. 작년뿐만 아니라 6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된 이후로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지 않은 해가 없죠. 우리 청취자분들이 조금 더 감이 올 수 있도록요, 교수님. 적자 폭이 얼마나 큰지 저희랑 무역하는 다른 주요 국가하고 비교를 좀 해줘 보세요. 예, 과거에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컸고, 네. 이제 일본한테 적자를 보았지만은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무역에 있어서 적자 규모가 그래도 줄어들어서 얼마 안 됐는데, 네. 이제 지금은 그동안에 무역 구조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웬만한 나라들한테는 이제 무역 수지 흑자를 이제 누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규모를 누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과는 여전히 이 적자를 겪고 있고, 이 적자 규모도 예를 들어서 한 1995년도 같은 경우에는 155억 달러 적자였는데 그게 2005년이 되면은 244억 달러로 떨어졌고, 최악의 해가 2010년도에 네. 361억까지 떨어졌었어요. 네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과연 이렇게 우리가 한 나라, 특히 일본에 대해서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이렇게 커져가지고서는 이게 지속성이 있겠는가라는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어졌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일본으로 수입하는 게 이제 부품, 소재라든가 핵심 기계, 장비 등이어서 사실 수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품목들이에요. 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국산화를 하면서 이런 품목들을 국산으로 좀 대체하는 그런 노력을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해왔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일본한테만 무역 수지 규모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경제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수입을 하더라도 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하는 양을 좀 늘리면서 다변을 하자라는 그런 노력을 해왔더랬습니다. 네, 교수님. 다변의 대상이 된 게 이제 독일이었죠. 네, 자세한 이야기 제가 뒤에 좀 자세하게 질문을 드리고요. 앞에 조금 정리를 하면 웬만한 국가에는 우리가 무역 수지 흑자를 누렸는데 유독 일본만은 계속해서 무역 수지 적자를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해에 저희가 무역 적자를 봤던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같은 원유 수출국, 그 외에는 일본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렇죠. 나라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국가니까, 원유 수출국이니까요. 우리가 줄 게 없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인데 일본과의 무역 수지 적자가 이만큼이나 심각하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 아까 말씀 중에 해주셨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일본과 무역 수지 적자를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일본 수출의 배경이 일본의 부품, 소재 기술력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일까요? 네, 많은 이유가 있죠.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나라 이 수출 실적이나 산업 발전 정도도 세계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우수한 나라거든요. 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수출 규모가 6천억 달러 넘어서고 전체 수출입 규모도 세계 7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만큼 생산을 많이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거기에다가 첨단 기술 제품들을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 신제품이나 또 대량의 어떤 많은 생산을 하면서 필요한 소재나 또 중간재 등을 대거 수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게 이제 국산을 하면 좋겠지만은 네. 오늘날처럼 이렇게 기술 발전 단계나 소재 발전 단계가 이렇게 빠른 상황에서는 모든 제품 중간재를 다 국내에서 할 수도 없거니와 하는 게 경제적으로 타당하지도 않고요. 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많이 생산 활동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일본으로부터서 수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왜 불가피하도록 놔뒀을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들어요. 우리도 소재 개발이나 부품 개발하는데 좀 앞장서면 되지 않았을까요, 교수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역사가 100년이 넘거든요. 네네. 또 이 제조업이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소재 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인데. 네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연구비를 이렇게 어떻게 단기간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역량이 쌓여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금 노력하면 비슷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있지만은 또 지금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스마트폰이라든가 OLED 같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첨단 제품인데, 네. 예를 들어서 이 소재에 있어서 순도가 0.99%하고 0.999%가 현장에서는 다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는 0.99%를 생산할 수 있지만 999%까지는 이게 생산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고급 첨단 어떤 소재일수록 수요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그거 개발하는데 1,000억 달러가 드는데 국내에서 하거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게 연간 100억 달러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걸 국내에서 생산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한 50억 주고 수입해서 쓸 수 있다고 그러면은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네네. 이런 이제 과학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경제 논리로 본다면은 모든 제품을 국내에서 중간재료나 소재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왜 하필이면 일본이냐라는 또 질문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산업 발전 단계에서 보면은
뭐 그동안에 일제 기계를 많이 갖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번 기계를 설치하면은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당분간은 기왕하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게재가 돼 있는 거죠. 말씀 교수님 주신 대로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싼 값에 외국의 좋은 기술을 사오는 게 맞지만 이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과학 기술만으로는 안전한 경제 성장을 하기는 어렵고 네. 거기에 뒷받침해서 국가적으로도 외교, 안보 이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네, 외교안보. 그래서 뭐 네. 그동안에 뭐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왜 일본과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고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면 또 딴 측면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고요. 네네. 제가 뭐 정치학자도 아니고 네. 분명히 뭐 다수 전문가들은 또 일본도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뭐 이를테면 국회 여야 중진 의원들도 이거는 외교적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렇게 막 대비를 시켜서 설명을 하기에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교수님. 제가 앞서 인터뷰 도입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좀 다각도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교수님과 인터뷰를 한 거는 우리가 좀 무역, 소재 개발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서 교수님께 좀 인터뷰 요청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소재 부품 산업의 육성이 굉장히 시급해졌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정부가 좀 그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 더 요청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본질의 해결책은 아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그거는 네. 뭐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질문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렇게는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부에서도 이제 부품 소재 개발 지원을 위해서 1조 원씩 6년간 뭐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1조 원 하면 엄청난 돈이지만은 삼성전자가 2, 4분기에 기록한 순이익이 6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들여야지 우리가 필요한 거를 생산할 수 있겠는가. 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1조 원이 많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뭐 수백조 원을 넣으면 되긴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게 돈만으로도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오늘날 산업 생태계라든가 무역이라는 게 이게 서로가 다 이렇게 국제 간에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할 건 수입하고 또 국내에서 또 뭐 일정 부분 생산도 하고 하면서 그걸 이제 두고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제 세계 공급 사슬망 속에서 어떤 나라의 어떤 산업 발전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교수님 국제통상에도 전문가시니까 그 WTO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부는 지금 WTO 제소 방침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 이게 예상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어느 한쪽은 소용없다, 어느 한쪽은 아니다, 이길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일본의 정책이 사전 통보도 없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은 가트 21조에 보면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서 무역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그 절차에 맞춰 가지고 그 요건에 맞춰 가지고 단계별로 그걸 언급을 하면서 지금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에 네. 뭐 일본한테 WTO 위반이다라고 단정을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물론 이제 재판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문제는 이제 WTO에서 상소기구라는 데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하는데 그 상소기구가 올 연말이면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소를 해도 누가 어느 나라가 옳은지 밝혀줄 기구가 없어졌다. 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다면은 WTO 관련한 얘기는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걸 너무 주장하기에는 분명한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면서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우리 수산물 지난번 일본에서 이겼습니다만은 그것만 하더라도 그쵸. 그건 2년이 걸렸고요. 보통은 3년 이상 걸립니다. 아, 그렇습니다. 교수님,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 드렸던 질문의 연장선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과의 무역 적자, 이 고질적인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업과 정부에서요. 이제 정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핵심 부품 중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은 내부적인 생산 역량을 갖추는 거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다 모든 부품물이나 소재를 다 할 수는 분명 없지만은 일정 부분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지금처럼 한 나라에 대해서 90% 이상 수입 의존을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일본밖에 생산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소위 이제 안보적 관점에서라도 우리가 국내 정책상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정인교 교수였습니다.